인천에서 오신 거죠? 네, 그리고 다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짐을 못 사가지고 아, 방 빼러 가야 돼요. 사유를 전혀 통지를 못 받았어요. 그냥 장관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직무정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게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금요일 날 제가 국정조사에서 선서 거부를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함정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에 들어가고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한다. 뭐 참담하다? 뭐 선서 거부 이따위로 참담해요? 아니 저는 그 전에 본인들이 한 불법에 훨씬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랑 15기수 차이 나는 선배잖아요. 서민석 변호사가. 그분을 좀 타박할 수가 없으니까 읍소하듯이 얘기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것이지 제가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부적법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검사가 자백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글쎄요, 그게 저는 일단은 오늘 그 사유를 전혀 통지를 못 받았어요. 그냥 장관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가? 그 직무상 의무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의 의심과 언행. 언행 뭐 문제다. 그건 뭐 녹취록 문제겠네요. 그리고 직무 위반은 그게 너무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뭐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2년 된 의혹이고 이게 뭐 녹취록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연어 술 파티도 지금 처음에 알려진 거랑 지금 있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파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예, 그리고 연어회도 연어 덮밥이 돼버리고 술은 안 마셨다 그러고 저 이번에는 수사 거래했다 그러잖아요. 뭘 거래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용어만 있지 뭐 특별한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직무정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게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금요일 날 제가 국정조사에서 선서 거부를 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갑자기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이고 제가 적법하게 선서 거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게 전 솔직히 믿기지가 않고 뭐 정치권에 좀 밉보였다? 자기가 어쨌든 선서 거부 사유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직무정지가 된다? 결국에는 국정조사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불법 공소취소 이 거대한 절차에 정말 모든 어떤 권력이 부역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거에 뭐 저는 하나의 뭐 희생일 뿐인데 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연어 술 파티도 황당했는데 지금 이건 더 황당하거든요. 아니 망상으로 수사해도 됩니까 이렇게? 예? 특검이라는 거는 법률로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뭔가 보고를 받았던 정황이 명확하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뭔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사 관할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사 관할을 찾아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해서 특검으로 가야겠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도 저는 선서 거부하지. 그리고 서울고검은 수사 결과 제대로 안 나오지. 뭐 공수처에도 수사 결과 제대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은 압수수색이건 뭐건 해서 증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특검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냥 윤석열 개입 정황이 있다. 그냥 이렇게 발표한 건데 오늘 특검보가 발표했는데 그거 이해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던데요. 아마 특검은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를걸요. 만약에 개입 정황이 있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서를 저희에게 줬든지 아니면 중요한 증거를 민정에서 저희에게 줬든지 그런 식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또는 거기서 지시를 해서 저희 수사 방향이 바뀌든지 이래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 개입의 정황이 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고받았으면 된 거다? 그 논리로 따지면 지금 종합특검은 윤석열 시기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 지금 검찰청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말이 됩니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국가정보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당연히 민정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민정이 보고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는 일상적인 업무를 한 것도 무조건 죄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마당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기존 검찰에 그걸 달라고 해서 이첩을 받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직권을 동원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첩 즉시 직권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개입에 대한 혐의가 안 나오면 수사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는데 무조건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 수사 아니에요? 윤석열이 안 나오면 저에 대한 수사 자체도 다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 기소한 것도 공소기각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함정에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좀 분께 들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 위증으로 고발을 하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에 들어가고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한다, 이 플랜으로 가고 있다는 거라서 이거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검사직을 계속, 검사로서 커리어가 뭐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그 공소 취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함정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7장짜리 제가 왜 선서를 할 수 없는지 선서 거부문을 작성하고 그거를 들고 이제 10시까지 갔다는 거죠. 장관은 지금 거기 국회의원 신분을 겸임하니까 심지어 이 국정조사를 찬성하셨어요. 그 검찰총장 대행이라는 분은 마지막 검찰총장이잖아요. 사실상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사 자료 같은 것들이 그냥 유출되는 거에 그거를 사실상 방조했어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고 이러는 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일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인 일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허위 사실이 그렇게 있는데도 최고 권력자한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직무를 그렇게 저버립니까? 저는 그런 거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이미 검찰, 법무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참담하다? 뭐 선서 거부 이따위로 참담해요? 아니, 저는 그 전에 본인들이 한 불법에 훨씬 더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사실 거의 뭐 방송인에 준할 정도로 사실 뭐 언론에서 불러만 주시면 제가 다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서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니, 그리고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하실 거면 책임질 수 있는 기관한테 맡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자연 검찰,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 거기에 맡기세요. 그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검찰이 기소한 거니까 공소 취소도 검찰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자기가 만든 조직이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책임지게끔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 안 지는 한시적인 조직인 특검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엔 통화하고 변론도 하고 상의도 하는 걸 텐데, 그걸 제가 뭐 녹음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평생 동안 그렇게 뭐 녹음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녹음할 일도 없을 거고, 뭐 녹음 파일 너는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지금 서미석 변호사 3년 동안 뭐 하다가 1, 2, 3심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기소까지 된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내가 이재명을 지켰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정치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제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랑 15기수 차이 나는 선배잖아요. 서미석 변호사가. 제가 시시콜콜하게 얘기 안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분을 좀 어떻게 보면 타박할 수가 없으니까 읍소하듯이 얘기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것이지 제가 법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부적법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자백을 받는 사람이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검사가 자백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당시에 물론 피의자였죠.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의 윗선에 대해서 대한 비리를 얘기하는 제보자, 목격자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거의 가스라이팅에 준하는 그런 압력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날은 주범이 이재명 지사다, 나는 종범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아니,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입장이 전진했다 후퇴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사 영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 당시에 계속 번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른 수사팀에 있는 그 검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본류 수사는 이것이다. 오늘 자백을 한다고 한다. 자백하면 그거에 맞는 증거를 쫙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스탠바이를 시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화영 씨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 사람의 심정이나 이 사람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저희에게 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가장 방어권이 잘 형성될 수 있게 해줄 만한 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자백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저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좀 저보다 연차가 낮거나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나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좀 너무 저보다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고 좀 읍소하는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한 면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 제가 제안하는 게 있고 제가 거래하자는 게 있고 어디에 제가 강압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에서는 뭐라 그래요? 검사로서 비루하다. 아니 제가 검사로서 친절한 게 문제입니까? 그럼 오히려 방어권과 인권에 더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첫째로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저희는 그런 문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존재 자체를 이화영 씨가 알려줬고 당연히 그 문건의 압수도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랑 그 이화영 씨가 모두 동조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그런 영장이었습니다. 그 영장을 가지고 저희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한 거죠. 뭐 선별했다. 왜 선별하냐 이렇게 하는데 국가정보원은 거기 국가기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저희에게 맞는 국가기밀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명목만으로 저희가 거기 있는 국가기밀 전체를 뒤진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수수색을 할 때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저희가 영장을 주면 그 영장 내용을 보고 관련성이 있는 문건을 추려냅니다. 그 추려낸 문건 내에서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가져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전체를 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66건이 있었는데 13건을 줬다? 66건이 관련성이 있다는 걸 누가 판단했습니까? 그 66건은 대강이라도 관련된 사건을 놓은 거 아닐까요? 거기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그거 일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으로서는 최소한만 나가야 되니까. 연계 부서에 보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건 다 모은 거죠. 관련성을 추려가지고 그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다?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제가 지금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검찰이니까 우리랑 다 뭐 소위 말해서 내통을 했을 것이다? 대북사범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 피사실이나 이런 걸 알아서 그분들이 알아서 이거는 불리하고 이건 유리하고 오히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검찰한테 유리할지 뭐가 검찰한테 불리할지 알 수가 없어요. 15년을 좀 넘게 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수사는 공소장으로 재판은 판결문로 그거 원칙으로 항상 배웠고 항상 그 원칙을 지켜왔고 이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어디 나간다든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 게시판에도 글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떠냐? 요즘 그리고 정치권이 어떠냐? 제가 분명히 수사에서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안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걸 재심을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해요.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를 취소하고 확정 판결 난 거는 그냥 사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논리로 해결 안 하고 정치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해결해 버려서 법치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수사한 게 물론 제가 기소하지 않았지만 저희 다음 팀이 결국에 기소했거든요. 그게 권력에 의해서 지금 공소 취소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못하는 거 아세요? 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왜 안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본인이 정해놓은 결론에 어긋나니까요. 대검 법무부에 무지하게 제가 탄원을 하고 검사 게시판에 쓰고 거기에 이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고 온갖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 답이 없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정지 됐으니까 곧 결론 나온다고 하죠. 저 조사 안 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요?